아시겠지만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또 이제 대통령과 국회 3부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법관으로 되고 나서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대엽 대법관님, 오늘 처장 자리로 지기로 왔습니다. 대법관이시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천대엽 대법관님,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거 대법관들이 한 겁니다. 조용히 계세요. 간첩 조작 사건 검사가 써준 대로 공소장대로 판결한 법원의 흑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판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그거 최종심 대법관이 했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우리 천대엽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잖아요. 재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구제가 그런데 그것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것이 방금 김기표 의원 질의에 천대엽 대법관께서 대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사례로 비춰볼 때 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지고지순한 영롱한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입니까? 재심에서 구제될 부분은 당연히 구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진행 현대엽 대법관님, 예.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받은 판결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공소장에서 오탈자가 있으면 판결문에도 오탈자가 있더군요. 그것을 대법관들이 한 짓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떳떳해지고 싶다면 그 이전의 법원의 흑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거사에 대해서 저희 법원의 기존의 대법원에서도 그것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은 없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의 흑역사가 전혀 없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본인의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지금 판사들이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골방에 앉아서 공부밖에 한 것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덕으로 판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금 재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곽규택 의원, 누가 미문화원에 불을 질러요? 몰라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몰라요. 왜 모르면서 뒷거리고 있어요? 야, 해보세요, 그러면. 뭘 짓거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미 대사관저 사건입니다. 알았어요? 똑똑하게 불 질렀다고요? 밖에 나가 떠들어봐요. 즉각 사법 조치할 테니까. 뭐였어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게. 기사에 대해서 검색 한번 해보게. 아니야. 질서를 유지합시다. 열심히 사랑이에요. 곽규택 의원은 국회법 145조에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낚시했으면 미안하다고요. 수당에서. 1차 경고합니다.
자, 잠깐만요. 곽규택 의원은 미 대사관에 제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근거를 갖고 오세요. 미 대사관에 불 난 적 없고 불 지른 적도 없고, 알았어요? 허위사실 지금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영자가 되려고 한적 없어요. 앞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누가 했어요? 미 대사관에 불 지른 사람 누가 있냐고. 모르면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말고 입 다무세요. 미 대사관에 누가 불 질러요? 대사관저라고. 불 지른 적 없다고. 알았어요? 자, 곽규택 의원은 계속 경고했음에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제49조 권한에 의해서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자, 다음. 자, 발언권 중지에도 계속 발언을 하겠다고 발언하기 때문에 퇴장시키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경인을 와서 퇴장시키세요. 자, 다음. 박준태 의원 질의하세요. 순서 바뀌었는데. 송석준 의원 발언하세요. 질의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질의하세요, 그냥. 곽규택 의원은 퇴장하세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텐데 후배 법관들에게 끌려서 사표를 내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처장님, 예, 미국 법무부의 60일의 규칙, 60 days 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지침입니다.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의 공개를 삼간다. 이것이 미국 법무부의 내부 지침입니다. 모르셨습니까? 미국도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변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 116조도 공직 후보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있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탈하려고 했던 반헌법주의자 조희대 원장은 후배 법관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사퇴하게 될 겁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저 또한 자격이 없다. 하루빨리 사표 내고 법원을 떠나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자, 처장님.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예,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처리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자 오만이며,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본 원리에는 동의하지만 이 이렇게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뛰어들었고 사법 구태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 근거들은 이렇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방대한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고, 소부 배당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했고, 대법관이 원심 판단 기록과 대조해 판단할 틈도 없이 선고기를 지정했고, 선고 생중계를 알렸고,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 다음날 서울고법에 기록을 송부했고, 고법은 즉각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1회 변론 기일을 지정했고,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했고, 집행관 송달 촉탁한 일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의 뜻도 같지만 서울부장지법 김모 판사가 코튼에 쓴 글입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가 코튼에 쓴 내용이라니까요. 아까 제 의견인 줄 알고 굉장히 불편하셨죠? 처장님? 근데 더 불편하셔야 됩니다. 이건 현직 부장판사, 김모 부장판사가 쓴 글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구태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빨리 사퇴해라 이런 뜻이에요. 1분 더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배 판사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파기환송 재판도 오판이었다고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직 부장판사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관들은 법대 높은 데에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피고인으로 보입니까? 무지성으로 보입니까? 이런 판사들의 오만, 이것을 고치라고 이 현직 판사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위에 군림합니까? 법 밖에서 행군하고 있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진 사퇴하느냐 아니면 현직 판사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자진 사퇴가 그나마 가문의 명예를 덜 손상시키는 일일 거라 생각하고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자진 사퇴하시라고 권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모든 법관들은 그 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 비평 그리고 이제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야지 그 판결 하나하나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처장님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 판결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대통령 투표권, 참정권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왜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해야 했느냐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 판결 하나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재판과 또 판결의 대상은 그것이 이제 선거이든 아니든 동등하게 소장님, 아까 유상범 간사가 틀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했고 하는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 법원행정처장의 지금 같은 발언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본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법을 어기고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으로 청문회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현직 판사는 불법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쓴 글이 불법입니까? 반헌법입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요. 국민의 질책이 더 가혹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